작년 10월 스페셜라이즈드에서 새로운 자전거를 출시했습니다. 모델명은 에이토스.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새로운 시각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틀을 깬 자전거라고 홍보하고 있죠. 디스크 브레이크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웬만한 림 브레이크보다도 가벼워요. 그도 그런 게 프레임 무게가 56cm 기준으로 585g이고 완성차는 S웍스 레디이탭 XS 기준으로 6.2kg이니까요.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가격에 틀조차 깼... 안녕하세요. 저는 나노킴이고요. 이번 시간엔 에이토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토스 영상은 두 편으로 나뉘어 제작될 예정입니다. 1편은 프리뷰로서 에이토스의 개발 배경과 주요 사양을 다룰 예정이고 2편에서는 실제 사용기와 시승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에이토스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셜라이즈드 에이토스는 이 사람을 빼놓고 말할 수 없겠죠? 피터 댕크는 현재 스페셜라이즈드 프라이부르크의 수석 엔지니어이자 댕크 엔지니어링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스페셜라이즈드와의 관계는 직원 관계가 아닌 파트너십으로 예상되고요. 자전거를 좋아하는 기계공학과 학생이었던 그는 1991년 대만의 퍼시픽 사이클이라는 자전거 회사에서 인턴십을 시작하면서 자전거 업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이후 핫칠리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엑스레이지라는 다운힐 자전거를 만들기도 했고 1995년에는 스캇 스포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2007년까지 12년간 스캇의 혁신적인 제품 설계를 맡았습니다. 알루미늄, 스칸디움, 카본에 이르기까지 소재를 불문하고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초경량 제품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튜브 투 튜브 기술에 이어 스캇의 대표적인 IMP 공법을 만들어내면서 스케일, 지니어스 카본, 플라즈마, 에딕트 등 각 카테고리에서 초경량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2006년 당시에 출시된 에딕트 프레임의 무게가 800g대인데 지금과 비교해서도 가벼운 축에 속하죠. 이후 2008년에는 캐논데일과 GT를 소유한 사이클링 스포츠 그룹과 독점 계약을 맺으며 2014년까지 테크니컬 디렉터부터 R&D 부사장 직책까지 역임했고 이때 플래시, 슈퍼식스 에보, 제킬 등의 설계를 맡았습니다. 슈퍼식스 에보 1세대와 2세대를 모두 피터 댕크의 손끝에서 탄생한 셈이죠. 그 이후 2014년에는 스페셜라이즈드와 손을 잡게 되면서 지금까지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캇 에딕트와 슈퍼식스 에보 1, 2세대 모두 소유하고 타면서 만족한 한 라이더 입장으로서 이번 에이토스가 기대되기도 하더라고요. 스페셜라이즈드는 레이스를 위한 자전거만 만들어 왔었죠. 시작은 알루미늄 자전거인 E5였습니다. 당시에는 알루미늄 자전거로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카본으로 소재를 바꾸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연구 개발을 하면서 카본 프레임이 미래가 될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04년엔 알루미늄과 카본이 결합된 타막 E5라는 모델을 선보이기도 했고 타막 SL을 출시하면서 풀카본 프레임의 서막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SL1부터 SL4까지 세대를 거듭하다 SL5부터 모든 사이즈의 주행감을 최적화시킨 라이드 퍼스트 엔지니어드 디자인을 적용했죠. SL7은 2020년 8월에 출시된 자전거로 에이토스보다 출시가 2개월 빨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타막 SL7은 월드 투어 팀이 사용하는 레이스 바이크인데요. 에이토스는 이를 토대로 라이딩 품질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에이토스를 처음 보면 첫인상은 다들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에이 뭐 에어로 디자인도 아니고 풀 인터널 케이블 방식도 아니고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도 아니고 시트 클램프도 옛날 방식이고 완전히 클래식해 보이는데 이게 무슨 신형 자전거야 라고 말이에요. 물론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클래식해 보이죠. 에이토스는 프레임의 형상이 퍼포먼스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반에 두고 설계된 자전거예요. 스페셜라이즈드에서 지금까지 만들어 오던 방식과 완전히 다른 거죠. 보통 프레임을 만들 때 디자인과 설계를 한 다음 테스트 기기에 물려서 부하를 주고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에이토스를 개발하기 전에 프레임이 테스트 기기에서 부하에 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카본은 소재가 아닌 프레임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새롭게 접근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라이딩 품질에 집중했다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에이토스는 10만 가지 이상의 가상 프레임을 만들어서 슈퍼컴퓨터로 분석을 하고 그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태를 최적화했다고 합니다. 스페셜라이즈드에서는 이를 연속 곡면 디자인 전략이라고 하는데, 연속적으로 이어진 곡면의 형상이 무게 대비 강성을 높인다고 해요. 강성 유지를 위해 카본을 덧대는 추가적인 적층 방식이 아니라 그 구조적 형태만으로 형상을 유지하고 강성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SL6 대비 카본 사용을 11%까지 줄이면서도 무게 대비 강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프레임의 전반적인 두께를 줄인 게 아니라 이렇게 접근했더니 불필요한 레이어가 생겨서 그걸 제거함으로써 무게를 150g까지 줄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음으로 탄생한 프레임의 무게가 545g이었다고 하고, 거기에 10g을 더하니 테스트 라이딩이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고 하죠. 규정집 답이 뭐 개나 줘버려 하면서 만들었는데 UCI 인증은 또 받았더라고요. 프로투어 팀에선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기사를 봤는데 그만큼 라이딩 품질에 신경을 썼다는 멘트로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카본 프레임 개발을 할 때는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튜빙 직경을 크게 하거나 각을 주곤 했는데, 각 튜브로에 연결되는 형태가 더 중요했다는 걸 발견하고 디자인된 에이토스 외형 자체는 최근의 모든 바이크에서 볼 수 없는 너무나 클래식한 디자인이라 덧붙일 말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타막 SL7을 비롯해서 경쟁사 올라운드 자전거에 비교해보면 심심해 보인다는 의견이 많기는 하죠. 전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긴 하지만요. 그런데 무게 대비 강성 차트와 무게 비교표를 보면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SL6는 이미 구형이니까 제외하고 경쟁사와 비교해도 제일 가볍고 무게 대비 강성도 제일 좋은 곳으로 나오네요. 에이토스는 기본적으로 핸들바에서 나오는 케이블이 헤드 튜브 앞쪽에 노출되기 때문에 세미 인터널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헤드 튜브는 당연히 테이퍼드가 되어 있는 방식이고, 시트 포스트를 고정하는 클램프 역시 클래식한 원형 외장 클램프 방식이고요. 시트 포스트는 로발의 알피니스트 10포스트를 탑재했는데 무게는 136g이라고 합니다. 스페셜라이즈드는 주로 OSBB 시스템을 주로 사용했는데 SL7부터는 전통적인 나사산 방식인 BSA 규격을 채용했습니다. 에이토스도 마찬가지로 BSA 규격이고요. BB에 금속재의 나사산이 포함된 프레임의 무게치고는 굉장히 가벼운 편이죠. 포크와 리어 스테이의 클리어런스를 넓혀서 최대 32C 타이어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무게는 S웍스 기준으로 585g이고 스탠다드 모델은 699g이에요. 디스크 브레이크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엑셀은 12mm 스루 엑셀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레버 타입이 아니라 육각 렌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미니툴은 항상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에이토스 디자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두 곳을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트 튜브 상단입니다. 탑 튜브와 시트 스테이가 부드럽게 이어지는 곡률 부분이 저는 가장 좋게 느껴졌습니다. 이전의 에딕트에서도, 그리고 제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캐논델 슈퍼6 에보 2세대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에이토스 엔지니어가 피터 댕크인 걸 알았을 때 아,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크와 프레임의 드롭아웃 부분입니다. 정말 얇고 매끄러운 곡선을 가진 드롭아웃이 경량 모델이란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었어요. 전반적인 지오메트리는 같은 해 출시된 SL7을 기반으로 만들었지만 약간 다릅니다. 52cm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에이토스 헤드튜브 길이가 7mm 길어서 리치가 조금 짧아지고 스택은 조금 높아졌습니다. 약간 더 컴팩트하고 높아진 느낌이죠. 그렇지만 120mm의 헤드튜브 길이가 결코 높은 건 아니에요. 최근 올라운드 자전거의 에어로 성능을 극대화하고 프로 선수들의 콕핏 드롭을 낮추기 위해서 헤드튜브가 짧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에이토스의 탑튜브 슬로핑은 타막 SL7 대비 슬로핑 각이 더 세서 스탠드 오버가 18mm 낮아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에이토스와 타막 SL7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돼요.
탑튜브나 체인스테의 길이, 포크와 시트의 각도 등 나머지 지오메트리 대부분은 타막 SL7과 동일합니다. 에이토스 완성차 라인업은 4가지로 나뉩니다. 좀 조촐한 편이죠. 우선 최상위 등급인 S웍스 모델은 파운더스 에디션과 슬램 레드 이탭 액세스의 모델의 2가지이고, 일반 에이토스 모델은 슬램 포스 이탭 액세스와 이번에 새로 나온 라이벌 이탭 액세스 2가지입니다. 파운더스 에디션은 전 세계 300대만 출시되는 한정판인데요. 새로운 플랫폼을 기념하기 위한 모델이고, 디자인은 은색 무광에 표면이 사포로 샌딩된 것 같은 느낌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페인팅 전에 로우 알루미늄 프레임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에이토스 라인업 중에 제일 제 취향이기도 하더라고요. 초경량 모델답게 도장이나 데칼도 최소화한 것이 눈에 띕니다. 카본 등급은 스페셜라이즈드의 팩트 12R 등급의 카본 소재를 사용했고요. 이 모델을 위해서 로발에서 새롭게 개발한 알피니스트 일체형 핸들바를 사용했습니다. 휠 또한 알피니스트 CLX 휠인데 림폭은 21mm, 높이는 33mm, 무게는 1248g의 초경량 휠입니다. 초경량 컨셉인 만큼 클린처 모델로만 설계되었다고 하네요. 시트 포스트 또한 로발 알피니스트 제품이고, 안장은 자사의 S웍스 로민 에보 제품이 달려 있습니다. 앞코가 짧은 숏 안장이 아닌 것이 좀 눈에 띕니다. 구동계는 듀라이스 9100 시리즈 DI2 구동계를 탑재하고 시마노 파워미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성차 무게는 아주 가벼운 5.9kg이라고 하고, 가격은 1,700만원으로 굉장히 사악합니다. 그 다음은 슬램 레드 이탭 액세스 모델입니다. 컬러는 세틴 플레이크 실버와 레드 콜러 카멜레온 2가지로 나뉘고요. 파운더스 에디션과의 가장 큰 차이는 구동계와 콕핏의 차이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레드 이탭 액세스 모델을 탑재했고 파워미터도 포함이에요. 콕핏은 전통적인 스템과 핸들바 디자인을 장착해서 멋은 좀 떨어지지만 정비에 대한 용이성은 좋습니다. 안장은 파운더스 에디션과 다르게 S웍스 파워 안장으로 숏 안장을 채택했습니다. 좀 유행에 따른 느낌이고요. 그 외 나머지 구성은 같고, 완성차 무게는 6.2kg입니다. 가격은 1,450만원이고요. 그 다음 에이토스 일반 모델은 슬램 포스 이탭 액세스와 라이벌 이탭 액세스 구동계를 장착한 2가지 모델로 나뉩니다. 두 제품 모두 자사의 팩트 10R 카본 소재를 사용했는데, 최상위 등급에 사용한 12R과의 차이는 카본 소재와 적층 구조의 차이가 있을 뿐 승차감이나 지오메트리, 핸들링의 성향, 라이딩 품질과 같은 성능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두 모델의 차이는 구동계가 포스와 라이벌로 나뉘는 게 가장 크고, 포스는 로발 알피니스트 CL 카본 휠, 파워 프로 안장, S웍스 터보 120TPI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라이벌 모델은 DT 스위스 R470 휠 세트, 파워 스포츠 안장, 코튼 프로 60TPI 타이어가 주요 차이점이고, 나머지 사양은 동일합니다. 라이벌 모델 카세트는 10에서 36T 카세트인데요. 10에서 33T인 다른 모델보다 기어비가 좀 더 가볍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포스 이탭 액세스는 850만원이고 라이벌 이탭 액세스는 570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에이토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2주 넘게 에이토스 레드 이탭 액세스 모델을 빌려서 시승하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느끼는 에이토스의 실제 사용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승기가 기대된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NNKM 나노킴이었습니다.